1964년 미국은 tonkin만 사건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으며 막대한 자본과 병력을 투입해 월남의 공산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격화되자 닉슨 대통령은 점진적인 병력 철수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환으로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진행해 나갑니다. 북베트남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베트남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를 지원받기 시작합니다. 1972년 3월 만반의 준비를 갖춘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북부와 중부, 남부에 12개의 사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개공세입니다. 이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 태국군은 이미 철군을 완료한 상태였고 미군과 한국군도 철수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남베트남군은 전선 곳곳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중부 지역으로 침투한 북베트남군은 19번 도로를 관통하여 동해안의 균형까지 진출할 계획이었으며, 이렇게 국토를 양분한 그들은 월남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려 하였습니다. 월남군은 프레이쿠 지역에 3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이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각종 보급품은 퀴년항에서 하역되어 19번 도로를 통해 수송되었으며 그 규모는 하루에 트럭 200여 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19번 도로는 월남군에게 생명선과도 같은 곳이었고 북베트남군 입장에서도 이 도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한국군 수도 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는 동쪽 퀴년항에서부터 서쪽 앙케페스 지역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곳을 관통하는 19번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앙케페스는 해발 500m 이상의 산악지역으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밀림지대이며 주 야간 기온차가 심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앙케페스에는 맹호부대 1기갑연대 1대대 1중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중대는 표고 600m의 완만한 구릉지대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소대와 화기소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동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2소대가 주둔하는 지리산기지, 4km 동쪽에는 3소대가 주둔하는 백두산기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4월 1일 1중대의 새로운 중대장 김종식 대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중대 기지를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은 부대원들의 기강이 매우 해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2개월 동안 이곳에서 기지 방어를 해오면서 특별한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고 이제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부대의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해 수색정찰과 군대 전투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고, 이러한 훈련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병사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972년 4월 10일 23시 중대장은 초소를 돌며 순찰을 하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0개의 초소 중 약 10개의 초소에서 경계병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한 중대장은 즉시 소대장과 분대장들을 불러 강하게 질타했으며 공안시에는 전 중대원들을 각자의 위치에 투입시키고 경계 근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4월 11일 공내시 기지 앞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질의 한 발이 터졌습니다. 이날은 바람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장은 조명지뢰가 터진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만약을 대비해 수류탄도 준비시켰습니다. 1시간 후인 05시 또 한 발의 조명지뢰가 터졌고 전방에서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중대가 즉시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일제 사격을 실시하자 적도 대응 사격을 시작했으며, 그들이 발사한 RPG-2 미사일에 중대 기지의 관망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30분에 걸친 교전은 날이 밝아오면서 중단되었고 확인 결과 기지 앞에서 적시체 5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온몸에 위장약을 바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1중대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투입된 특공대로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지 앞 19번 도로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월맹군들이 도로에 큰 구멍을 내어 차량의 이동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중대장은 공병대를 동원해 즉시 도로를 복구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적은 1중대 기지 앞 638 고지에서 침투해온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1개 분대를 그곳에 투입해 적정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1소대장 임만철 중위가 지휘하는 9명의 매복조가 638 고지 sil부 능선에 오르는 순간 적의 사격이 시작되었고 천병조였던 부인호 상병이 적에게 생포되었습니다. 적은 약 1개 중대 규모로 보였기 때문에 1소대장은 더 이상의 공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638 고지는 1중대 기지에서 남쪽으로 500m 떨어져 있었으며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고지였기 때문에 주변을 감시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638 고지에는 아군이 운용하는 소대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기지를 폐쇄했으며 간간히 이루어졌던 정찰도 최근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월맹군은 약 1개월 전부터 이 기지에 은밀히 침투해왔으며 그곳에 남겨져 있던 자재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1중대의 몇몇 병사들은 638 고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진작부터 감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 때문에 귀찮은 수색 작전을 실시하고 싶지 않았으며 이제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2일 적은 1중대 기지와 지리산 기지, 백두산 기지에 각종 포사격을 실시했으며 이에 기지의 주요 거점들이 파괴되고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번 도로에 교량 2곳이 파괴되고 3개의 지점이 폭파되어 더 이상 차량의 이동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1기갑 연대장 김창렬 대령은 연대 수색 중대를 투입해 적의 규모를 파악할 목적으로 주변 일대에 대한 수색을 지시합니다. 수색 중대는 헬기를 이용해 19번 도로에 착륙했으며 3개의 소대가 도로의 북쪽 고지와 남쪽 계곡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도로를 수색하던 2소대가 갑자기 적의 RPG 공격을 받았으며 2소대장 임진우 중위를 포함해 6명이 전사하였고 수색 중대장 임규섭 대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한 중대장은 3소대장 정종태 중위를 무전으로 불러 중대를 대신 지휘하도록 합니다. 3소대장은 우선 중대장을 안전지대로 후송하고 전사자들의 유해를 회수하기로 했으며 1소대장에게는 엄호 사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소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전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배수로에서 나오지 않으며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수차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3소대장은 혼자서 전진하기 시작했으며 그를 따르는 병사는 그의 전령 곽근일병이 유일했습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1소대장 김진홍 중위는 크게 격분하며 저 소대장 밑에 부하는 단 한 명밖에 없는가? 라고 소리치고 3소대장을 돕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적이 다시 사격을 시작했고 1소대장은 총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7구의 아군 유해를 그곳에 남겨두고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곳 앙케패스에 침투한 적은 월맹 정규군 3사단 12연대로 2,000명이 넘는 규모였으며 그들은 충계 공세의 실시와 함께 중부지역에 투입되어 주요 고지를 점령하고 19번 도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호부대는 이러한 적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앙케패스 전투가 시작됩니다.